안녕하세요, 기혁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대서양의 두 주인 콜럼버스와 바이킹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이는 1492년 10월 12일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바하마 제도에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이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서구 문명권에서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되었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콜럼버스는 미개한 땅의 문명과 신앙을 전파한 불굴의 영웅이었으며 그의 항해는 근대 세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영웅서사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수백 년 전 이미 대서양에 거친 파도를 뚫고 북미 땅에 정착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구전설화, 즉 바이킹 사가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차이를 넘어 지중해 중심의 라틴 문화권과 북유럽 중심의 게르만 문화권이 맞붙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존심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콜럼버스를 숭상하는 이들은 바이킹의 이야기를 근거 없는 야만인들의 허풍이라며 일축했고, 이 갈등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고학과 과학의 힘을 빌린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호에 도출 올리기 정확히 492년 전인 서기 천년경 아이슬란드 출신의 레이프 에릭손은 전설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붉은 에리크가 그린란드를 발견했다면 레이프는 그 너머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땅 빈란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시 바이킹들의 배인 랑스킵은 콜럼버스의 배보다 훨씬 작았지만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넘기에는 훨씬 유연하고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항해 기술입니다. 바이킹들은 나침반도 없이 별의 위치와 바다새의 움직임, 그리고 바다의 색깔만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안개 낀 날이나 흐린 날에도 태양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태양석이라는 결정을 이용해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바이킹 사가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의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 정착지를 건설하고 원주민들과 교류하거나 충돌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오랫동안 역사의 정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이킹은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보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구비 문학 전통을 가졌기에 남부 유럽의 학자들은 이를 실증할 수 없는 허구라며 비웃었습니다. 1965년 미국 예일 대학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바로 빈란드 지도라 불리는 고지도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콜럼버스 이전의 북미 대륙 해안선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도가 진품이라면 콜럼버스의 업적은 재발견으로 격화될 판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진정한 아메리카의 선구자였다며 환호했고, 미국 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콜럼버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모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지도를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급기야 현대 과학의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의 바탕이 된 양피지는 15세기 것이 맞았지만 그 위에 그려진 잉크 성분에서 1920년대 이후에나 발명된 티타늄 화이트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누군가 오래된 종이를 구해 정교하게 그려넣은 위조품임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지도를 구입했던 예일 대학교와 바이킹의 승리를 확신했던 북유럽 학계는 거대한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지도 논쟁이 허망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진실은 종이 위가 아닌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헬게 잉스타드와 고고학자 안네 스타인 부부는 지도라는 글자 대신 유물을 찾아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북단 랑스오 메도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주민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기이한 흙더미 속에서 명백한 바이킹 양식의 집터와 대장간 털을 발견해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진흙 속에서 발견된 청동 보리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유럽 바이킹들이 옷을 고정할 때 쓰던 전형적인 도구였으며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권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외래 유물이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정확히 서기 천년경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짜 지도 논쟁으로 실추되었던 바이킹의 명예가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통해 완벽하게 복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바이킹의 망치 소리가 북미 대륙에 울려 퍼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콜럼버스와 바이킹 중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냈습니다. 바이킹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최초의 유럽인 탐험가로, 콜럼버스는 비록 나중에 도착했지만 아메리카와 유럽을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세계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결자로 각각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이킹은 보급로가 너무 길고 원주민과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 철수했지만
그들의 도전 정신은 인류 탐험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치열한 자존심 대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드라마입니다. 대서양의 거친 폭풍을 뚫고 미지의 땅을 향해 돛을 올렸던 바이킹과 콜럼버스, 그들 모두는 인류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위대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세계의 지도는 그들의 무모해 보였던 자존심과 용기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거대한 합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